안녕하세요. 오늘은 저번 영상에서 댓글로 달아주신 질문들에 답변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렇게 추상적이고 보이지 않는 분야에서 마치 종교처럼 이 법칙을 안내하는 동기부여 강사들이 시크릿 법칙 자체가 아닌 자기 스스로를 우상화해서 말도 안 되는 상담료를 받거나 강연료를 받거나 하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말을 할 때 사람을 홀리는 식으로 자극적이게 이것만 알면 너는 내일부터 인생 변해 라는 식으로 말을 하는 게 저는 좀 아니다 라고 느껴지더라고요. 이 법칙이 도깨비 방망이 같은 마법이 아니라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매일매일 해왔고 또 해나가고 있는 생각의 법칙이라는 것을 제 채널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인식해 주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크릿을 잘 실행하게 되면 삶을 변화시키지 않더라도 원래라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걸까요? 그런 걸 상상하기에 이루려는 노력이 커져서 결국 이루게 되는 거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서요. 궁금해요. 이 질문을 보니까 저는 이런 말이 생각났어요. 운치기삼이라는 말이 있죠. 저번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제 당첨 경험담을 예로 들어서 설명해 드려 볼게요. 저는 네이버 뮤직 사이트에서 어떤 가수의 강연에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를 한다는 것을 알게 됐고 가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저는 그 네이버 뮤직 사이트가 아닌 다른 음악 사이트의 회원이었었거든요. 근데 오로지 그 이벤트에 가기 위해 다른 음악 사이트의 회원권을 취소하고 네이버 뮤직에서 결제를 해서 그 이벤트에 참여했습니다. 여기서 강연 이벤트에 가기 위해 제가 결제를 하고 이벤트에 참여한 것은 저의 노력이죠. 그런데 그 수많은 지원자 중에 제가 당첨된 것은 누구의 노력일까요? 이준기 씨, 바다 씨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누구는 톱스타인 그들보다 연기를 잘했을 수도 있고 노래를 더 잘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좋은 기회들을 그들이 잡게 된 건 누구의 노력일까요? 시크릿은 7의 운을 잡는 방법이다 라는 겁니다. 또 이런 경우를 예로 들어 볼 수도 있죠. 연인 시크릿을 예로 들자면 내가 어떤 지나가던 여자와 사귀고 싶어요. 근데 그 여자랑 사귀고 싶다고 행동으로, 노력으로 보여주겠다고 그 여자를 계속 쫓아가서 구애한다. 이런다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뺨 맞고 경찰에 신고당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연인 시크릿을 한다면 우연히 그녀와 점점 마주치는 기회가 많아지고 그녀의 관심을 나에게로 오게 하는 기회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노력이 중요한 것처럼 보이는 영역이 있기는 하지만 시크릿을 하면 내가 이루려는 노력이 커져서 이루어지는 거다 라고 하기엔 저런 몇 가지 예들만 봐도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나의 삶을 변화시킬 필요는 없어요. 이준기 씨가 상경에서 식당 일을 하면서도 배우가 되는 것만 생각했던 것처럼 외면으로는 내가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더라도 내가 나의 내면을 원하는 의식 상태로 통제할 수 있다면 그에 맞춰서 환경이 바뀌는 겁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저는 항상 시크릿을 했을 때 결과가 반대로 되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 건가요? 이런 경우는 내가 좋은 기분을 유지하고 긍정적인 결과를 계속 떠올렸지만 안 좋은 결과가 나왔다라는 건데요. 이런 건 잘못했다라는 표현보다는 충분하지 않았다 혹은 미치지 못했다라는 표현이 적절할 것 같아요. 일단 우리 자체는 경험에 의해 정말로 원하는 대상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좀 약해지도록 되어 있어요. 정말 원하는 직장이나 학교나 사람이나 그런 걸 대할 때 약간 우러러 본다? 내 위치보다 높게 설정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맨날 말씀드리는 진동 맞추기는 내 기쁨, 감사, 행복의 파동을 끝까지 높여서 그 높은 현실과 나 자체의 파동을 일치시키거나 아니면 그 취업이나 입시, 사랑이 이루어진 그림을 계속 반복해서
즉 상상 속에서 살아가서 그 장면 자체가 나보다 높은 파동이 아닌 일상의 파동과 같아지게끔 만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자꾸 훈련하라 연습하라 말씀드리는 게 이거 자체가 쉽지 않아요. 나는 여태까지 누가 가나다라 하면 마바사 하도록 무의식적으로 나오도록 생각의 틀이 설정이 되어 있는 사람인데, 어느 날부터 누가 가나다라 했을 때 5, 6, 7 하래. 그러면 이게 곧바로 되겠어요? 누가 자고 있는 나를 깨워서 야 가나다라 이랬을 때 마바사가 아닌 5, 6, 7이라고 해야 돼. 생각의 틀을 바꾼다는 건 이런 거예요. 그래서 계속 훈련을 해야 한다는 거고, 그 훈련이 흔히 말하는 학원이나 심상화 등등이 되는 거예요. 제 영상에서 종종 언급하지만 저는 이 기법을 터득하기 위해 정말 꿈속에서도 학원을 했었거든요. 또 목표에 집착하게 될까봐 생각을 안 하실 거라면 저는 가급적이면 감사나 사랑의 파동을 높이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하고 있더라도 항상 기분 좋은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파동의 법칙이란 이런 겁니다. 내가 집 앞에 아름다운 꽃밭을 보고 매일매일 기분 좋은 진동을 느꼈어요. 근데 어느 날 누가 나한테 고양이를 선물로 줬어. 내가 아름다운 꽃밭을 보고 매일 좋아했더니 누가 나한테 고양이를 줬어. 라고 하면 일반적인 상식에서는 무슨 정신 나간 소리를 하고 있나 싶잖아요. 하지만 파동의 측면에서는 완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나는 꽃밭을 보고 기분이 좋았고 고양이를 선물 받아서 기분이 좋았어요. 두 가지는 같은 파동입니다. 이 세계관이 너무 어이없게 느껴져도 이걸 받아들일 수 있을 때가 되면 그때 시크릿을 조금이나마 더 이해하시게 된 거예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내 마음에 일어난 소망이 나에게 궁극적으로 득이 되지 않는 것일 때 부정적 감정을 멈출 수 없게 되는 것일까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무의식적 부정 프로그램 때문일까요? 어떤 것은 쉽게 되지만 어떤 것은 안 되거든요. 저도 한창 열심히 공부하고 있을 때 이것과 비슷한 고민들을 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은 일종의 이루어지지 않은 현실에 대한 핑계 같은 거예요. 애초에 궁극적으로 득이 되지 않는다는 기준 자체가 없다고 할 수 있어요. 내가 만약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해서 10년 정도 너무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런 감정들이 느껴지지 않게 되어서 이혼을 했어요. 그러면 그 결혼은 궁극적으로 나에게 득이 되지 않았던 걸까요? 가치관에 따라서 누구는 득이 되었다, 누구는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사실 저런 현상들은 내가 누군가와의 관계에 긍정적인 부분에만 계속 초점을 맞추다가 어느 순간 부정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추게 되어서 헤어지게 된 것에 불과해요. 좋고 나쁨과 옳고 그름 같은 것을 심판하는 주체가 있어서 나쁜 일들을 못 일어나게 막는다면 세상에 온갖 불륜과 살인과 갈등, 미움들 그런 것 자체가 없어야겠죠. 부정적인 감정의 역할은 그런 심판하는 주체가 아니고요. 소망을 생각할 때 어떤 감정이 든다는 것은 일종의 나침반 같은 거예요. 소망을 생각할 때 긍정적 감정이 든다는 것은 그게 이루어질 거라는 것에 방향을 두고 있는 거고요. 부정적 감정이 든다는 것은 그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다 혹은 이루어지지 않은 지금 현실에 방향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망은 나쁜 게 아닙니다. 소망은 인간을 살아가게 할 수 있는 원동력이고 어떻게 보면 삶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어떤 것은 쉽게 되고 어떤 것은 참 안 되는 이유는 정해진 운명이나 심판하는 주체가 있어서가 아니라 전 질문에서도 답을 드렸지만 내 생각의 틀 때문입니다. 내가 경험으로 축적해온 어떤 선입견이 내가 이루고 싶은 소망과 상충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그 굳어진 생각의 틀을 바꿀 수 있다면 이제까지와는 다른 현실을 찍어내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창조할 수 없는 현실도 있다는 좌절로 시크릿을 안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시크릿 자체에 대한 슬럼프를 경험해 보셨는지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도 여러분과 비슷한 과정들을 다 거쳐왔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아서 시크릿을 하지 않았던 경험을 말씀드리자면 2008년 처음 시크릿 책을 보고 2016년까지는 거의 8년간을 저는 아무것도 못 이루고 이런 법칙이 정말 있는 게 사실인지 믿지 못하고 지냈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극복은 선택을 하는 거예요. 우선 제가 시크릿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는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결과가 이루어지건 이루어지지 않건 저는 시크릿을 믿고 따를 때 정말 행복했었거든요. 시크릿을 믿지 않고 아둥바둥 노력해가며 불안에 떨며 지내기. 시크릿을 믿고 이루어질 거라고 믿으면서 행복에 빠져 지내기. 중에 나의 삶의 질이 후자에 항상 높았다는 걸 떠올리게 된 거죠. 또 두 번째는 난 내 소망이 이거였는데 이걸 이루지 못했어. 돌이킬 수도 없고 내 인생은 끝난 것 같아. 라고 느꼈어도 그 순간이 지나면 나에게 그 소망만큼 만족감을 느끼게 할 다른 소망이 피어오릅니다. 어떤 걸 이루어야만 내가 행복할 수 있다라는 건 사실 엄청 편협적이고 집착적인 착각에 가까워요. 누군가와의 헤어짐과 만남에 대해서만 생각을 해봐도 난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졌어. 내 인생 끝난 것 같이 아파. 라고 그 순간에 생각을 해도 몇 달 혹은 몇 년 지나면 씻은 듯이 기억도 잘 안 나고 새로운 사람과 사랑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돌이킬 수 없는 실패라는 것조차도 어떤 케이스인지 잘 모르겠어요. 내가 인생을 계속 살아가고 있다면 매 순간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이거든요. 물론 1년에 한 번 있는 시험, 이런 건 인내가 필요하겠죠. 하지만 그 시험을 또 볼 수는 있잖아요. 연인을 잃었다가도 재회할 수 있고, 사실 그 장면을 내가 계속 바랄 수 있다면 기회는 무한한 겁니다. 창조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게 있다기보다는 두 번째, 세 번째 질문과도 같은 맥락이지만 내 생각의 틀이 붕어빵처럼 생겼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나는 이제 국화빵을 찍어내고 싶어. 그래서 국화빵 틀로 바꾸려는 와중에 자꾸 빵을 찍어내려고 하니까 붕어빵만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 붕어빵들을 보고 나는 앞으로 국화빵은 영영 찍어낼 수 없구나 하고 포기하게 되는 거죠. 기다리실 분들을 위해서 이제 명절이라 또 시간이 난 김에 선착순으로 네 번째 질문까지만 답변을 해드렸어요. 명쾌한 답변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제가 제 지식을 막 바가지채로 퍼부어 드려도 결국은 자기 자신의 그릇 크기만큼 가져가는 거거든요. 자기의 경험들을 곰곰이 생각해보고 무엇이 문제였을까 스스로 결론 내보는 과정이 내가 무언가를 실질적으로 터득하는데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5번째 질문부터 답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하는 모든 소원 이루시길 바랍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